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에서 매년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소통 가능한 의사소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 서포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심화 교육 시간이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 2기 심화과정 교육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첫 번째 교육으로는 비전자식 도구 소개 및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전자식 도구 중에서도 의사소통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들어보고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몸짓 상징 관련해서 지난 기초교육 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짓 상징 손담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기초교육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하는 교육을 벌인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센터의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의사소통은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본입니다. 의사소통 권리를 널리 알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의사소통 서포터 교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관계자에게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의사소통 서포터 교육은 말 그대로 서포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옆에서 지원하거나 조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대상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활동지원사, 가족분들 아니면 친구분들, 동료분들 다 상관은 없고 당사자분들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복지사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활동지원사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기초교육 과정에서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장애 유형별로 일단 저희 교육 같은 경우는 뇌병변 장애인, 발달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유형별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사회복지사 처음 기초교육이나 아니면 활동지원사분들 기초교육 내에 이런 교육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현장에 나와서 일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두의 의사소통 권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에서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뇌병변 장애인들입니다. 또 그 장애인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같이 장애인 주변 환경과 이 지역사회 인력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교육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활동지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포터 교육을 왜 듣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주거센터라고 해서 장애인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 이제 탈시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비장애인들처럼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입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보통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지적장애를 심하게 앓고 계시고 그리고 또 중복장애가 뇌병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지원자와 그 입주자 당사자 간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에서 언어 치료를 좀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그림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그림 카드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 입주자 당사자의 의견을 좀 확인할 수 있고 또 지원에 대한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교육 좀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림 카드를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현재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 말고도 다른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소통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폭넓게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서포터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장애인 당사자의 주변 환경에 있는 가족들,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들이 이 서포터가 돼줍니다. 의사소통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장애 유형별로 의사소통 특성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소통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이 장애인 당사자와 앞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나갈지 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의사소통 서포터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고 몹시 해본 경험이 많긴 많은데요. 제가 지원하시는 분이 남말카드나 또 다른 AAC 기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이분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이 교육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관심도가 뭐가 있을까 되게 집중하게 되었고, 이분한테는 대화로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마디가 3마디, 4마디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발음은 똑똑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늘었어요. 이분한테는 제가 지원해 주시는 게 이제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다양한 경험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이제 뭐 마트를 간다든지 공원을 간다든지 산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몸소 보고 느끼고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위해서 조력자로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군요. 이분들이 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에선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인력도 양성하고 있지만 또 뇌병변 장애인, 시청각 중복 장애인, 이 발달 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톡이란 채팅 기반의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의 최지우 소통 지원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커뮤니톡이라는 앱은 채팅 기반의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림 상징으로 채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한 어플인데 AAC 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서 굳이 채팅을 안 하시더라도 AAC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림 상징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쉽게 AAC랑 채팅 모두에 접근하실 수 있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샷이라는 어플은 사진으로 의사소통하실 수 있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시각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VSD라고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한국 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어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든 어플이고요. 그래서 사진에서 다양하게 한 번에 좀 손쉽게 표현하실 수 있게 넣어놨고 기능에는 음성 녹음, 동영상 촬영해서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영역 선택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 상징을 사용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사진 내에서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 있게끔 설정을 개인화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채팅 기반의 의사소통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톡 다양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아동, 외국인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를 찾아가시면 이 나만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개별 맞춤으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에서 주최한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교육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영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우의 노래 이어드립니다.